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상승 반전하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추석 전에 이러한 약세 흐름을 보인 증시가 과연 연휴에는 증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의 통계 결과를 나타낸 결과 추석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69%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도 추석 지나면 주가는 좀 오르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권가에서는 예년과 이런 흐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미 정치권 갈등 등 불안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다르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들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또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톡방도 열어놓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속 시원히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시장에 대한 연휴를 앞둔 코스피 코스닥 상승 반전됐다라는 부분,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오늘 화려하게 시장의 데뷔전을 마친 밀리의 서재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국내 증시가 추석, 장기 연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일제히 오전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는 좋았죠. 코스피가 살짝 올라가면서 2,465포인트 전 상승으로 고개를 들며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대로 강세 보이면서 840선을 지지했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개장 낙폭 축소 대 아니면 관망색 확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속 게임들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강했다라고 아까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개별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좀 매기가 쏟아졌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사의 긍정적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올 바이오파마 상한가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보타라는 키워드로 상반기 매출에 정말 최고점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대웅제약은 10%대까지 급등세가 이어지며 관련한 종목들이 개별주로 올라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데뷔전을 펼쳤던 바로 밀리의 서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80%가 급등이 됐어요. IPO 흥행의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될지 장 초반에는 57,500원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이내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오늘은 종가 41,6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좀 활기를 돌게 만드는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된 만큼 앞으로 또 나가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다음 종목들의 공모주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원물산인데요. 유형자산 양도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은 10% 시간 내에서 껑충 뛰어 올랐고요. 메디포스트도 9%대까지 올랐습니다. 줄기세포 임상 치료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선정됐다라는 좀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메디포스트 9%대, 그리고 두산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아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것 같죠. 5%대, 그리고 TC 글로벌 역시도 6%대로 관련한 로봇주들도 들썩들썩 한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특징주가 다음 또 10월 장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면서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창용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제가 또 이렇게 예의상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설레네요. 네, 10월달 증시처럼 9월달 사실 좀 힘들었지만 네. 10월달 기대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네. 시장에 대한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9월 말일이었죠. 오늘이 말일 거래일이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 좀 어려움을 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할만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는 9월 달에 또 어땠는가 요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9월 달이 사실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서도 9월 달 증시가 16% 이상 빠졌었고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3년 4년 전을 보더라도 증시 상황이 그렇게 9월 달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봤을 때 10월 달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뭐였냐면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좀 미쳤었던 것은 최근에 놓고 봤을 때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이것이 좀 발현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에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이 부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에 맞춰서 국채 금리도 전거래일에 또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금융시장이 또 부담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소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9월 달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요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줬던 시장이 그래도 양봉을 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코스피도 거의 1%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양봉을 좀 마감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시장이 되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9월 달 사실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잘 견뎌 오셨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10월 달 또 테마주 그리고 섹터별로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해 나가면서 10월 달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그렇게 매도를 좀 보여줬지만 코스닥 내에서는 매도를 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매도 물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 포인트고요. 그리고 기관은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9월 한 달 내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9월의 마지막 그래도 이나마 양봉을 보여주면서 10월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었다.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라 9월, 어서 와라 10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창용 대표님과 9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10월 가기 전에, 10월 오기 전에 좀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QR코드도 밑으로 열어놓을 테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 자 그럼 먼저 체크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또 보실 만한 이슈로 어떤 기사를 들고 오셨을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사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이슈긴 한데요. 사실 네. 이 부분도 증시에 연관이 좀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보시면요. 대표이사가 동문이래. 근데 갈 곳이 잃은 개미들 정치 테마주들의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상승 효과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 효과도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을 놓고 봤을 때는 주도주에 대한 섹터가 없다.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이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강세를 보여줬었던 섹터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뭐 다만 로봇 섹터들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아마 10월달 뭐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경험을 좀 해보셨겠지만 상승하는 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제고하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굉장히 연관성 면에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연관성 면에서는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구누구 동문이다. 근데 동문인데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고요. 뭐 곁다리 뭐 한 달이 건너서 누구누구 상장사 이사더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주의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급등락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일 주 포인트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9월 달에 아마 힘드셨던 상황이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실적주이긴 한데 그만큼 상승 탄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의 유혹 올해 이번 달 계속적으로 작용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 테마주 이외에 실적주로서 우리가 공략을 또 해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장기적인 투자 플랜에 맞춰서 봤을 때는 실적주로서도 또 따라가는 전략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치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분들은 당일날 매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 리스크도 피하고 그 해당 종목의 급락 리스크도 피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매수하시고 나서 손절 잡고요. 뭐 특정 수익률 5%든 10%든 도달하게 되면 바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그래도 이런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문이사, 대표이사가 동문이래 이런 것 때문에 노을이라는 종목이 막 이렇게 급등락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사실 이제 보시게 되시면요. 이제 사실 3,000원대 하던 주가가 요 며칠 새 9월 달에 사실 요 갑자기 며칠 새에 이렇게 거의 뭐 2배 올라가잖아요. 이상 네.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리스키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또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노을도 그렇고요. 또 다른 종목도 있는데요. 이런 게 전부 다 정치 테마주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너무 또 윗꼬리가 길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당일날 뭐 10% 이상 급락하는 그쵸, 거는 그쵸. 다반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또 다른 종목도 보시게 되시면요. 이렇습니다. 야,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이 차트 보면은 안 들어가실 수가 없겠네요. 그쵸. 투자자분들이. 네, 근데 600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이제 근데 그쵸. 원이 넘게. 1,200원대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9월달 사실 힘들었죠. 9월달 힘들었던 상황에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눈이 안 갈 수는 없고 손이 안 갈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나 매매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전략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리스크 피하고 네. 종목에 대한 리스크 피하면서 매매하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너무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유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뭐 정치 테마주들은 주도주로서 하기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뭘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도주는 바이오 종목을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랑 주가 흐름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요. 다만 네. 정치 테마주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그나마 상장사 안에서 그 해당 기업의 사실 팩트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꿈을 먹고 자라는 건 바이오잖아요. 그쵸. 네, 네. 뭐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정치 테마주는 근데 사실 허울에 불과한 이슈가 많죠. 어떤 인맥주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실적도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니까 그쵸. 바이오 네. 쪽도.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그나마
이 시장 안에서는 대안적인 테마주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 떨어진 실적주를 잡느냐,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주가가 탄력적인 테마주를 잡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정치 테마주를 잡기에는 사실 좀 리스키하고, 그나마 시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탄력적인 부분 작용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이다. 최근 패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개별주 시장 속 안에서 굉장히 주가 흐름을 탄력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차트일까요? 지금 알테오젠이라는 차트고요. 지금 실제로 45,000원 하던 주가가 75,0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9월 달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네. 시장 좀 안 좋았다, 요것을 좀 강조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오 업종들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테마주 이외의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뭐 조선이나 반도체 종목들은 다 무너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결과라든가 아니면 해당 기업의 파이프라인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 팩트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슈, 뭐 정치 테마주랑 성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이 팩트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우리가 탄력적인 종목들, 시세 많이 보여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말고요. 뭐 시세를 지금 보여준 종목들 말고요. 바닥권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봤을 때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바닥권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제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올리패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슈에 의해서, 근데 팩트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이런 종목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웅제약이란 차트입니다. 오늘 뭐 증시 상황도 뭐 그렇게야 그렇겠지만 오늘 10%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막 가벼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급등을 보여줬다는 것은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하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전 차트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해당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이슈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10월 달에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공략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고 많이 봐야겠네요. 정치 테마주는 단타로 보고요. 단타로 사실. 보고 네. 10월엔 또 바이오도 네. 보고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볼만한 종목들 여러분들 다 한번 세팅값으로 정해 놓으셨죠.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망주 다른 종목이에요. 팜젠사이언스. 네, 사실 제가 기존에 있던 종목들하고 조금 결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바닥주를 방송에서 많이 드리진 않는데요. 네. 팜젠사이언스가 바닥주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설명 좀 드리면요.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은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MRI용 관련해서 조영제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호주에서 특허를 좀 등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팜젠사이언스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순환매 말씀을 좀 드릴 때요. 이 시세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접근,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팜젠사이언스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익주로 10월달 내내 끌고 가자,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른 스윙 2, 3일 정도 보유하면서 공략하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펀드인터넷스 자세한 전략은요. 제가 오늘 9시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팜젠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날려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홈런 또 할 만한 홈런 임박주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RNA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땡땡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땡땡 패스. 그래서 이 땡땡 종목에 패스. 네, 그래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메리트가 뭐냐면 가격적인 시장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따져봤을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주가 탄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에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술력은 올리고 리스크는 패스하고 과연 땡땡 패스 종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1733 누르고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맞추신 분들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정답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요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참여 코드 번호 눌러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콤살벌님의 롯데 하이마트 살펴볼까요? 34,335원에 비중은 20% 올라올까요? 몇 년째 이러고 있네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1년도 아니고 뭐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아유,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전문가님. 포기 안 하게끔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꼭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네. 일단은 롯데 하이마트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9,100원대 정도인데요. 네. 사실 지금 매수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내려왔습니다. 마음도 아프실 것 같고 거의 반 포기하신 상태로 보유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일단은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이마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이 부분이 매출에 대해서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최근에 수익성 계속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증가 그리고 나서 수익성이 재고가 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 반도체 섹터들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소비재 품목들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추세에 대한 연속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었는데 사실 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보시고 판단하셨으면은 아마 중간에 손절할 수 있는 자리도 좀 오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롯데 하이마트 3만 원대 부근에 매수하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상장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좀 낮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리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계속적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아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해당 기업이 실적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소비 섹터에 대한 소비 심리가 얼마만큼 개선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런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롯데 하이마트가 잘 찾아서 수익으로 옮겨가야겠죠. 그 능력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적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에 또 어떻게 또 적자였던 수익성을 어떻게 또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년 대비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또 얼마만큼 개선이 될지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보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롯데 하이마트는 공모가 대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높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밀려버리게 되면서 사실 주가에 대한 지금 이격이 상당히 좀 내려간 상황인데요. 일단은 실적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될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지금 뭐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어렵죠, 사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비중이 지금 20%라고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면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엑시트 전략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신다면 이 종목 그래도 주식 계좌에 대한 손실은 그래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드시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난 만큼요. 네. 수익이 난 만큼 좀 분할로 대응해보자라고 또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열공님의 안녕하세요 SK케미칼입니다. 69,800원 10% 비중. 제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더 떨어지네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저가 메리트가 있겠다 하고 들어갔더니 아니 더 떨어지네. 아직 저가 메리트가 완전 다 확인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은 이 종목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던 종목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래도 저가에서 잘 매수하셨다. 별 차이는 안 난다라는 근데 게. 예. 나는 저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더 저가로 떨어지더라. 이건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죠?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케미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69,800원, 이제 7만 원대 근처죠. 그래서 지금 SK케미칼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요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 요것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SK케미칼 아마 SK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혹해서 아마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신 거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이건 이제 수학적인 계산인데요. 요것은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해당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쭉 올라갈 가능성도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이 지금 뭐 2021년도 18만 원대 했던 주가가 지금 6만 원까지
밀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해당 업황에 대한 문제가 이기 때문에 그래서 SK케미칼은 지금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고 실적에 대한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비중도 한 10% 정도이시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대체를 좀 하시는 게 어떠실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63,000원대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매수하신 가격대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9월 달이 다 끝나고 10월 달이 되게 되면은 주도주 장세가 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요. 차라리 10월 달에 주도주 매매를 좀 하시게 되시면서 이 해당 종목 이외에 다른 수익을 좀 챙겨가신 전략은 좀 어떠실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종목 말고도 좀 다른 종목으로도 좀 수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라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피터님의 사연도 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 17,800원 15%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케미칼 쪽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이 업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래요? 사실 지금 최근에 화학 쪽 시장은요. 그래도 지금 업황에 대한 부담은 많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왜 그렇게 되냐면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이 화학 쪽 섹터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부담은 작용을 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것에 맞춰서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질수록 해당 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 기업들 일단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발발을 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원인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케미칼 관련한 업황이 조금은 미진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결이 되고 국제 유가도 정상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화학 관련한 종목들 한번 더 개선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종목 상담 저희 그럼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겁니다. 시장에 관련한 아니면 뭐 앞으로의 업황에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은 샵 3772번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히든 임박주, 공략할 만한 공략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땡땡패스라는 종목인데 이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창용 대표의 히든 공략주 탑5 되겠습니다. SBB테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 매수했던 종목, 최고가 수익률은 15.59% 나타내고 있고요. 9월 14일 노루홀딩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11%대, OCI는 4%, 차백신연구소와 TCC스틸 여전히 3%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10월 장세 이후에 얼마나 퍼포먼스를 크게 낼지 여기에 대한 한번 관전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공략주들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테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SBB테크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5%대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률의 고가 기준 15.59%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오늘의 양봉이 참 의미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지만은 오늘 사실 2, 3거래일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로봇주들 사실 좀 주춤했었거든요. SBB테크는 수익은 낮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초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를 한 번 더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주입니다. 로봇 관련주는 성장주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한 섹터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좀 대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섹터이긴 합니다. 뭐 바이오 종목들은 뭐 대기업도 운영하고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운영을 하지만요.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다만 로봇 섹터들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대기업과 아니면 협력해서 운영한다는 점이 그 부분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로봇 섹터에 대한 상대적인 다른 섹터에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도를 높이 이어갈 수 있는 재료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 SBB테크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이 정도 시기가 좀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도를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진행은 좀 안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냈었던 원인은 우리가 로봇 섹터가 강세일 때 우리가 매수를 좀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47,900원 정도까지 주가적인 부분 내려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놓고 봤을 때 10월 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죠.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는 11월 달에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릴리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은 두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SBB테크 지금 47,900원 정도 자리입니다. 지금도 재공략이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략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가가 47,900원 정도인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목표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7,9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이번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6만 원대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또다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2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만 원대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6만 원까지 봐도 괜찮다. 오늘 시장에 대한 양봉은 참 의미 있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9월 21일에 OCI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고가 수익률은 4.49%를 나타냈습니다. 참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참 열심히 열일하려고 도지형 캔들 보이니까 참 이 열심히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열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랬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좀 여기도 안심해도 되나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사실 OCI 같은 경우에는 OCI 홀딩스는 뭐 태양광 쪽이지만 근데 OCI 같은 경우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반도체랑은 좀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좋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오늘 현재 주가가 12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3% 정도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최고가 매수 목표가를 16만 원대 잡아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적기가 아닌가 좀 싶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올해 하반기, 뭐 올해 2분기에서도 말을 했던 게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재고 자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기업들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국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업황을 보게 되면은 차트를 굳이 안 보고더라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OCI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기존에 인적 분할하기 전에 OCI가 가지고 있었던 알짜 사업 부분을 똑 떼내서 지금 OCI가 신규로 새로 상장했는데요. 이 부분 12만 원대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16만 원대 목표 주가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CI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고요. TCC 스틸도 살펴보겠습니다. 6일 전에 얘기를 해주셨고 고가 기준 수익률 3%대로 나타나는데 선방하고 있다. 시장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CC 스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업황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도 좋고요.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이 종목은 조금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성장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주가 수준을 네. 잘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무적인 부분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뭐 4,300억 그리고 5,000억, 뭐 6,800억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종목에 대한 성향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요,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 해당 수익성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빠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서 이슈 체크해 드릴 때 테마주 말씀드렸고 뭐 바이오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그대로 갑니다. 7만 원대 부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 탄탄한 기업을 원한다 했을 때는 TCC 스틸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장 질문, 종목에 대한 질문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뭐 일단은 9월이 끝났으니까요. 뭐 10월 달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9월 달이 워낙 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또 강세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홈런 임박주를 공개를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것과 별개로 또 어떤 급등주가 또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따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종목 오늘 2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입장하셔서 정보 잘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이후 시장을 사로잡을 테마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밤 9시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런 임박주 첫 번째가 사실 그거였어요. 땡땡 패스가 좀 힌트였다면 두 번째 힌트를 좀 주세요. 두 번째는 조금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이제 거죠? 주도주 섹터에서 차트를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중에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는 종목을 돌려보기 좀 해보시면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앞서서도 투자 포인트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종목들 지금 급등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 코너에서 차트로 이미 좀 등장했던 아까 차트에 진짜 많이 봤잖아요. 차트 한 5개 봤는데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추신 분들은 저희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오셔서 바로 종목명 여러분들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입니다. 자, 각 기술력은 올리고 또 패스, 리스크는 패스하고 라는 건데 땡땡 패스, 과연 정답을 좀 아실까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는 주도주 섹터 코너에서 차트로 이미 등장했다. 차트 되게 많이 봤습니다. 뭐 봤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뭐 바이오 종목들의 차트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하게 봤는데 그 안에 정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 보지 못했고요. 저는 지금 막 TV를 켜가지고 이걸 맞추고 싶은데 못 맞추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힌트 더 주실 수 없나요? 네, 하나 더 공개해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앞서서
차트를 한 4-5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중에 대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주도 섹터 말씀드릴 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들 잘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바닥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차트다라고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채팅창에는 바로 우리 잡채님께서 올리패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끼님 올리패스입니다. 정답은 올리패스예요. 뭐 난리가 났어요. 모두 다 올리패스예요 라고 하시는데 자 올리패스가 맞다면 양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리패스 정답입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쉬운 첫 번째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올리패스가 맞고요. 사실 이제 올리패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그 파이프라인의 결과치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락이 좀 많이 심합니다. 사실 이제 임상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한가를 가고 더 깊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반대로 사실 만약에 임상 2상이 통과가 되고 임상 3상이 통과가 되고 이 결과치가 좋음에 따라서 100% 200%는 금방 또 상승하는 게 바이오 종목들인데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임상 2상, 3상이 통과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요.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패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RNA 기반의 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국에서 특허 취득을 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비마약성 진통제에 있어서 특허 취득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을 오늘 또 보더라도 18%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탄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계속 지금 오늘 강조해드리고 있는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팩트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주가 탄력성 이용하면서 크게 수익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는 제가 오늘 9시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올리패스에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나요? 올리패스 관련해서는요. 오늘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맞춰서 또 한 가지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9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런 임박주는 2종목이니까요. 이 2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홈런 임박주가 하나도 아니고 2개입니다, 무려. 만약에 2개 다 받고 싶다 하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라인업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에 또 만나볼 라인업은 급등 섹터 시그널 포착입니다. 제대로 된 차트 분석과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